요거는 요거 천천히 읽으면 돼요. 냉전 이후 유럽에서 무장평화는 안정적이지만 북동에서 무장평화는 불안정하였다. 미국이 북동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로 사용하는 것은 코리아 반도에서의 남북 대립과 중국과 대만의 대립이다. 중동은 갈등 이상의 분쟁 상태에 있다. 미국이 중동에서 분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이슬람 대국의 출현을 막기 위해 이슬람 국가들을 분할하여 교체하거나 압박하면서 소련, 러시아의 중동 진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선 소련, 중국, 이슬람 세력들의 반미연합을 저지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안보 전략이다. 미국이 중동에서 분쟁을 유발하는 매개로 활용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였으며 여기서 파급된 것이 최근의 이슬람 테러 문제이다. 다섯 번째 질문은 미국은 향후에도 패권 국가로 남기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이다. 이가라시 다케시는 과거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네 가지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제연맹의 창설을 주장한 윌슨의 이상주의는 주권 존중, 민족 자결주의, 항해의 자유무역 등을 추구하였다. 루즈벨트의 누질령은 재정기원을 통해 동맹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트루먼의 냉전형 역시 동맹을 추구하나 이 경우 안보의 상호우전을 강조하였다. 레이건의 신자유주의형은 세계화와 개방화를 강조하면서 지역 차원의 자유무역과 금융화를 통한 경제 공동체를 추구하였다. 자, 냉전 이후에 유럽에서는 무장평화가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1, 2차 대전이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 이 유럽에서 발생했잖아요. 전부 다 독일이 시작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독일에서 유럽 전쟁이 없었죠. 유럽 전쟁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1차 대전은 왜 일어났어요? 1차 대전은 독일 게르만이죠. 게르만족과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 슬라브족이죠. 슬라브족이 어디서 부딪혔어요? 발칸반도에서 부딪혔죠. 발칸반도에서 충돌이 났다. 어떻게? 세르비아 그죠? 세르비아 그죠? 세르비아에서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는 독일계, 세르비아는 그 러시아 계열이에요. 세르비아에서 오스트리아는 독일이죠? 오스트리아 그 왕자가 암살당했죠? 왕자가 암살당했다. 이걸로 해서 1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1차 대전을 바로 이제 독일과 슬라브, 러시아계의 충돌이었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2차 대전은 히틀러죠? 히틀러가 바로 1차 대전의 국가배상금이죠? 국가배상금에 반발하면서 독일 민족주의죠. 민족주의를 호소하죠. 호소하면서 바로 이게 바로 히틀러, 나치, 그죠?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관점에서 바로 상대적으로 유럽에서는 그죠? 유럽에서는 안정적이었다는 거야. 2차 대전 이후로 전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럽은 안정적이었지만
바로 전쟁이 일어난 곳은 어디예요?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이 일어난 곳. 그렇죠. 한국전.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중동 전쟁. 전부 다 어디예요? 아시아죠? 아시아 전쟁. 아시아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극동에서. 그렇죠? 바로 이런 극동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이었지만 바로 아시아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왜 이러냐 하면은 크게 보면은 이런 거죠. 아시아의 전쟁면은 냉전 이후에 그 소련을 견제하는 거죠. 그 소련을 견제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중국을 견제했죠. 그 다음에 이슬람, 그죠? 이슬람. 바로 테러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그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국이 끊임없이 뭐를 만들었냐? 세계 깡패. 세계 깡패를 만들면서 미국은 깡패. 깡패를 진압하는 경찰이다. 그런 거죠. 그럼 깡패가 누구였냐? 깡패가 누구냐?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공산국가죠? 공산국가. 공산국가인데 공산국가 왜 나빴냐? 그 바로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자유를 억압한다. 이건 사람들한테 많이 효과를 받았어요. 그렇지. 공산주의 국가 무섭잖아요. 그죠? 소련, 북한, 오늘날 중국도 보더라도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죠. 이슬람. 이슬람은 뭐냐면, 이슬람은 되게 편협적이다. 편협적이다. 왜냐면, 이슬람은 다른 종교죠? 다른 종교나 문화를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두려움, 포비아. 이거를 이제 미국이 노리면서 지금까지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지배 정책이 가져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 오준우 동지가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네. 보이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미소 냉전이 끝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단극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런데 일본과 유럽연합뿐 아니라 중국이 경제가 급성장하여 경제적으로는 다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단극 체제와 경제적 다극 체제의 부정합성으로 인해 국제 질서는 냉전 시대보다 더 불안정하다.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대시켜 경제 영역에서도 과거와 같은 독주를 누리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으로 미국은 국제 분쟁을 유발하고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동맹국들에게 정치 군사적 리더십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또한 미국은 국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와 식량의 생산과 유통을 일부러 불안정하게 만들므로써 안보 장사를 하려고 한다. 미국이 패권 국가로 남느냐의 문제는 미국에 대한 중국이 도전과 관련돼 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아직 자신이 상대가 되지 않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안보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으로 중국이 경제 발전을 지체시키려고 한다. 중국이 주변국과 영토 분쟁을 할수록 중국이 무역 조건은 악화되므로 미국은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나라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련이 무너졌죠. 소련 붕괴 이후에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죠.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는 없다. 없죠? 여러분 생각나서 소련 붕괴한 다음에 푸틴 전에 엘친 있어요, 엘친. 엘친은 미국의 그 적선, 미국의 도움이에요. 미국 도움으로 유지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미국이 그 엘친 때 선거 때마다 돈을 줬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러시아, 미국의 도움. 그 다음에 중국은 어땠어요? 중국은 미중 분업이죠? 값싼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단극 체제, 아무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미국의 밑에 똘마이처럼 살았어요, 진짜. 이랬죠? 그런데 점차 일본과 유럽연합, 그 다음에 오늘날 그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이제 그 미국이 하라는 대로 안 하죠. 특히 중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이, 오늘날 특징이 뭐냐면, 천조국, 나는 미국을 천조국이라 하는데, 왜, 박하정 의원님, 왜 미국을 천조국이라는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백조국이고, 중국은 천조국가예요. 우리 동지들 중에 내가 다 열어줄게요. 미국을 왜 천조국이라는지 아는 사람? 예? 하늘이 도와준 나라라고 천조국이라. 그래.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국방비가 천조래요. 국방비가 천조래. 국방비가 천조래. 진짜. 국방비가 천조랍니다. 국방비가 천조. 이 국방 어느 정도냐면 중국이 국방비가 많지만 다른 옛날에는 모든 세계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말하는데 요즘에는 다른 세계 국방비 아니까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 다른 세계의 그 30대 있잖아요. 30대. 다른 세계의 30대 국가. 30대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미국의 국방비가 더 많답니다. 한때 말하면 미국의 국방비가 천조가 넘대요. 그래서 천조국이랍니다. 나도 얼마 전에 찾아봤어요. 엄청나죠? 우리 미국의 국방비라는 건 장난 아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중국이 아무리 따라왔지만 중국은 미국의 경제를 추격하지만 어때? 국방력은 미국의 한참 밑에다는 거야. 밑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 안 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중국이 막 국방력이 엄청 세다고 말하죠. 응?
수반도 많은데, 내가 물어볼게요. 중국의 항공모함이 몇 대일까? 중국의 항공모함. 아, 우리 토론해야 되는데. 아, 우리 오준호 동지가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거 다 이해하고 있었네. 맞아. 중국의 항공모함은 4대. 그 중에 3대가, 뭐냐면 재래식이에요. 그리고 최근 한 대가 핵항모. 자, 미국은 항공모함이 몇 대일까요? 내가 그냥 할게. 바쁘니까 우리 11대. 전부 다 핵이야, 핵. 전부 다 핵항모.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항공모함이 몇 대일까요? 러시아는 한 대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중국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훨씬 군사력이 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군사력을 통해서 중국을 괴롭힌다. 괴롭힌다. 어떻게? 그래서 이제 국방이죠, 국방. 국방 예산에 국력을 투하시킨다. 이게 이제 소련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군사 경쟁인데 중국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다른 거는 중국은 인구가 많죠. 그래서 1인당 그 소득은 미국보다 적지만 그래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쫓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은 아직도 미국이 우선하니까 미국이 바로 이 중국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을 하는데 그 압박의 두 가지가 뭐예요? 대만이죠? 대만 전쟁. 뭐야? 미국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대만 전쟁 준비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남중국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대만 지도 보셨어요? 대만 지도? 대만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 대만에 누가 지배했을까요? 처음에 장개석 전에요? 일본이 지배했어, 일본이. 장개석 전에 일본이 지배했어, 일본하고 대만하고 가까워요, 엄청. 지도를 보면 일본이 지배했어. 그 다음에 장개석이 지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대만은 바로 이제 동아시아의 화약고다. 누구 화약고? 중국과 일본의 화약고. 왜 일본? 일본이 옛날에 대만을 자기가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먹듯이. 그 대만은 은근히 자기 땅으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일본 애들이. 미국은 그걸 이용해서. 그렇지.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그러는 거야. 옛날에 니네 대만이 먹었는데 대만이 중국 땅 아니다. 대만은 중국하고 다른 독립적인 국가다. 대만은 중국이 아니라 독립국가다. 이거죠. 독립국가. 어떤 독립국가? 일본과 가까운 독립국가다. 이런 거죠. 그 최근에 오늘인가 이거 신문에 나왔죠. 뭐냐면 대만 총통이 어떤 게 나왔어요? 대만 총통이 일본 생선회를 먹는, 그죠? 먹는 사진이죠. 먹는 사진을 우리 SNS에 올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동맹이냐면 중국에 대항해서 대만이죠. 대만 사람들, 원래 대만 본토가 있어. 대만 사람들, 그 다음에 옛날에 대만을 지배했던 일본, 그 다음에 대만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이게 동맹을 맺은 거야, 동맹. 대한민국도. 이거는 이제 원래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윤석열 새끼가 그 새끼가 이제 여기에 같이 발을 담근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대만이 조그만 나라인데 왜 관심이냐?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부 문제죠? 내부 문제로 중국이 어때요? 힘을 빼야죠?
힘을 뺀다. 이런 거죠. 집안 문제로 힘을 뺀다. 집안 문제. 바로 대만은 중국의 집안 문제니까 거기에 힘을 뺀다. 이런 거.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이러한 전략이고, 이러한 전략은,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전략이죠? 제국주의 전략. 제국주의 전략인데, 이런 전략은 뭐예요? 바로 내부의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바로 이제, 현재, 미국이, 중국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못 쫓아오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요거는 우리 이창규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미국의 미래 전략은 과거 전략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자산을 활용하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력이 쇠약해질수록 1차 대전 이전의 유럽의 다극체제처럼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힘의 균형과 동화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경쟁자들의 관계를 활용하여 동맹과 반동맹을 통해 상대방의 패권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미국은 잠재적 적대 국가들이 미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여 상호 침투와 상호 의존을 높여 이들 국가의 적대적 행동을 완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미국은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적대 국가들에게 미국의 정체성을 확산시켜 이들을 미국의 형제로 만들므로써 안보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한다. 네. 여러분, 당근과 채찍이라는 거 너무 잘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배정책을 우리가 보통 말하면 지배정책은 힘이잖아, 힘, 무력. 근데 이 무력은 뭐예요?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내가 재밌게 할게요. 우리 자식들, 하면서 우리 주변에 보니까 애 있는 사람은 한 개나밖에 없네. 애들이 다 없네. 간단히 말하면 자식이죠. 자식을 때리는 거, 자식을 때리는 것보다 설득하는 것, 그죠? 설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무력보다 권위, 권위가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건 뭐냐면 비용이 얼마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 신학철 씨의 그 그림 기억나요? 에? 신학철 씨의 그림 무기를 다 농업.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기를 들으면 민생이 피폐해진다니까. 무기에 받는 농업이 옛날 보면 다 밥으로 쏟고 숟가락 해가지고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민생이 피폐해진다고 하니까. 그렇지. 무기에 받는 농업이 피폐해진다. 맞아요. 전쟁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떼싸움. 떼거리죠, 떼싸움. 떼싸움이라 하면 어렵나? 떼싸움, 패싸움. 맞아, 패싸움이 더 쉽겠다, 패싸움. 패싸움인데, 야, 우리들 편이 이렇게 많아. 우리들 편이 많아. 이러면서 하는 게 낫겠죠?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이걸 동맹정책이라고, 동맹정책. 뭐, 당근과 체크를 너무 잘할 것 같고, 동맹정책. 이거를 잘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영국이에요, 영국.
여러분 영국 봅시다. 영국은 일본과 똑같죠? 뭐냐면 섬나라. 섬나라.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섬나라이니까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유배지가 어렵다. 근데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생기면 우리가 위험하다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생기지 않도록, 그죠?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 이런 거야. 어떤 역할? 그래요. 이거 패권이라는데 그 지배 세력이죠. 반패권 동맹을 맺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을 지배했던 게 뭘까요? 나폴레옹 있었죠? 나폴레옹. 나폴레옹에 반대하는 거야. 나폴레옹에 반대한다. 그래서 나폴레옹에 반대한다. 그래서 나폴레옹에 반대해서 그 나폴레옹을 패퇴시킨 게 누굴까요? 영국과 러시아. 그죠? 영국과 러시아가 나폴레옹을 패퇴시켰어요. 프랑스가 다 지배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패배한 게 러시아한테 패배했고, 영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그 나폴레옹 베르사유 궁전에 쳐들어가서 프랑스를 박살을 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했을까? 바로 히틀러죠? 히틀러에 반대한다. 그래서 히틀러에 반대한 거는 누굽니까? 프랑스는 다 먹혔죠? 영국, 미국, 소련. 그죠? 예, 소련.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인 거죠? 이러한 지정학적인 걸로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까지, 2차 대전까지는, 어떻게 말했어요? 자, 1차 대전에서 미국이 유럽을 구원했죠? 구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러시아로, 독일로부터 구했죠? 근데 2차 대전에서 미국만 구한 게 아니죠? 2차 대전에서 바로 미국과 소련이죠? 소련이 유럽을 구했다. 하는 거야. 유럽을 구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동맹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제 히틀러. 공동의 적인 히틀러죠? 히틀러. 공동의 적인 히틀러가 사라졌죠? 히틀러가 사라진 후, 그죠? 사라진 후 어떻게? 바로 미국과 소련이 바로 유럽을 놓고, 그죠? 유럽을 놓고 경쟁을 한 거잖아. 이게 바로 이제 나토와 나토와 뭐예요? 그렇지. 바르샤바 조약국이죠. 바르샤바. 이렇게 이제 조약기구 이런 형태로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방금 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미국이 당근과 채찍, 유럽이나 프랑스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해서 완전히 자기가 다 먹었어요. 그죠? 다 먹어가지고 마샬 플랜이죠? 나토, 유럽연합 이걸 통해서 미국이 완전히 다 이제 먹은 거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바로 이제 이제 중국이 나타나면서 오늘날 최고의 핵심이 바로 이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요거 있잖아 요거를 우리 박건영 동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마지막 질문은 미국은 100년 이후에도
유일한 상대국으로 남을 것인가이다. 미국의 운명에 대해 일극 지배의 유지, 중국의 추월, 다극 지배로의 전환, 심지어 몰락 등을 가정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 및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으며 조선이나 이란과 같은 자원국가의 수준을 갖고 있다. 특히 이슬람 세력은 인구 증가율, 종기적 단계를 앞세워 전 지구적 차원에서 향후 100년 이후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투기디데스는 과거 그리스 도시국가 시절 현재 권력 아테네와 미래 권력 스파르타의 전쟁을 분석하면서 패권자와 도전자는 전쟁으로 치닫는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어 멜리슨에 따르면 1500년 후인 1500년 이후 500년간 신흥 강국이 패권국에 도전한 사례가 15번 있었고 이 가운데 11차례가 전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같이 읽어야 돼. 이거는 우리 함경남도 이거 보여요?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 같이? 패전국과 도전국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 함정은 역사와 대체로 부합한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역시 패권 전쟁이었다.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누르고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2번이나 전쟁을 일으켰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양차 대전 모두 미국의 힘을 빌려 독일의 도전을 꺾을 수 있었다. 독일이 양차 대전을 일으키고 일본이 2차